저희 프로그램에서 이제 마경환 대표님 만나고부터 채권의 신세계가 열렸습니다. 주식에만 우리가 좀 너무 올인하고 있다는 생각은 평상시에 많이 했는데요. 사실 좀 채권이 투자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 아이가 쉽게 잘 풀어주시는 분이죠. MKH 글로벌 파트너스 마경환 대표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는 그 하이힐드 채권에 투자해서 수익을 꽤 오래 내고 있고 소개해 주셨잖아요. 오늘은 달러 표시 미국 국채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얘기도 사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먼저 채권이 강세인데 최근에 수익률 떨어지는 거죠. 채권 펀드를 고려할 때는 어떤 요인들을 봐야 됩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하이힐드 채권, 사실은 오늘 같은 지난밤 최근의 상황 같은 경우는 하이힐드 채권 성과가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이힐드가 주식 같은 속성이기 때문에. 뭐 어쨌건 간에 하이힐드를 포함해서 오늘을 다루고자 하는 이제 주로 이제 우량 채권일 텐데 우량 채권들 모두 다 사실은 제가 해외 자산이기 때문에 어떤 개별 채권 위주보다는 사실은 펀드 스타일의 분산 투자되어 있는 펀드 스타일의 그러니까 투자를 제가 권해드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산되어 있는 펀드 투자를 할 때 좀 선택 기준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그 중에서도 좀 가장 일반적으로 챙겨봐야 할 한 3가지 정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보통 이제 크게는 3가지인데 하나는 첫 번째는 모든 채권은 펀드의 평균 신용 등급을 챙겨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펀드의 만기 수익률, 즉 이자가 몇 프로 되는지 챙겨 보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듀레이션, 이게 장기 채권인지 단기 채권인지를 보셔야 되는 이 3가지인데 먼저 간단하게 전체 신용등급부터 보면은 신용등급 관련해서는 개별 채권에 있는데 펀드에도 이렇게 등급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드는 가중 평균 신용 등급을 보셔야겠죠. 평균적으로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신용 등급을 봐야 먼저 모든 펀드, 채권형 펀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신용 등급의 얼만큼 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신용 등급은 크게 나눠서 이제 투자 적격 등급과 반면 또 등급이 낮은 투자 부적격 채권 나눠질 텐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건 투자 부적격 채권이죠. 그렇죠? 투자 부적격 채권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비록 채권이지만은 상대적으로 주식과 비슷한 모습을 가진다고 하고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이제 채권은 경제가 나쁠 때 가격이 많이 올라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채권은 여기서 말하는 건 투자 적격 채권이죠. 지금 그 상황을 좀 캐릭터를 좀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자료인데요. 이 본 자료는 미국 피델리티에서 조사한 자료로서 1950년부터 2010년까지 무려 한 60년 정도 구간 동안에 등급이 낮은 하이힐드 채권과 등급이 높은 투자 적격 채권이 경기 사이클별로 성과가 어떻게 있는지를 이제 추계를 한 건데 지금 보시면 이제 그림에 보시면은 색깔이 첫 번째 경기 상승 초기, 중기, 후기 그리고 그레이선이 이제 경기 침체 국면의 성과인데 하이힐드 먼저 등급이 낮은 하이힐드 채권을 보시면은 딱 극명히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경기가 턴어라운드하고 경기 상승 초기 중기에 굉장히 좋고 반면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는 비록 채권이지만 경기가 꺾일 때는 사실은 이제 화면이 약간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원본이 깨집니다. 원본이 깨진 속성을 볼 수 있고 반면 등급이 좋은 우량 채권 여기에는 이제 국채가 포함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하이힐드 채권 대비해서 모든 경기 사이클에 상대적으로 좀 일정한 기간 투자를 하면 좀 스테디하게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특히나 굳이 우리가 투자적 등급 채권을 좀 라이트 타임 정말 딱 이것만 핀포인트 투자한다면 언제냐면 경기 침체기죠. 보시면 경기 침체기가 압도적 성과가 좋은 거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신용 등급이 낮은 채권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경기 상승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반면 신용 등급이 높은 거는 경기 하락기에 투자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 따라서 우리가 펀드를 보실 때 이 펀드의 신용 등급이 이렇게 되니까 이런 캐릭터는 이런 경기 사이클에 맞겠다는 걸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여기 화면은 준비가 안 됐는데요.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아까 제가 밖에서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만기 수익률을 챙기라고 했는데 만기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이제 방금 이제 그 화면처럼 보시는 바처럼 이 채권 펀드가 주식 펀드와 가장 큰 차이점의 특징에 기인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펀드는 기본적으로 가격, 즉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가격 움직임에서만 수익이 창출되는 게 아니라 가격이 이론적으로 이제 플랫, 그러니까 안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주식과 달리 네, 시간 가치의 네, 네. 이자 수익이 있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채권 펀드를 고를 땐 가장 본질적으로 먼저 보셔야 되는 게 가격이 유출을 갔을 때 이 펀드 한 1년 뒤면 몇 프로 나오니라는 걸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자 수익이라고 하고 약간 더 포괄적 개념을 말씀드리는 게 만기 수익률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모든 채권형 펀드를 볼 때는 이 펀드가 이론적으로 가격과 관계없이 시간 가치가 몇 프로 나오는지를 챙겨봐야 된다. 즉 만기 수익률을 챙겨보이는 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는 제가 듀레이션이라고 얘기했는데 듀레이션은 개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네.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말씀드릴 때는 이게 장기 채권을 투자해야 될지 단기 채권을 투자해야 될지가 항상 딜레마인데 네. 정답은 없습니다. 어느 쪽이 나을지는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듀레이션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베타라는 개념을 있지 않습니까? 있죠. 베타라는 게 측정하는 그렇죠. 베타. 예를 들면 장이 세게 갈 것 같으면 우리가 베타를 키우고 높은 주식. 장이 예. 좀 약간 약하게 갈 것 같으면 베타를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개념입니다. 제가 듀레이션의 정의를 저는 채권 시장의 베타라고 합니다. 아하, 네. 즉 채권 투자를 할 때 이 채권 가격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즉 금리가 내려서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듀레이션을 길게 가지고 가는 반면 거군요. 상대적으로 금리 상승 압박이 좀 있을 것 같으면 약간 채권 가격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듀레이션을 짧게. 그렇죠. 요렇게 본다는 거 다시 정리를 하면은 듀레이션은 경기가 꺾일 것 같으면은 상대적으로 우량 채권 기준으로 듀레이션을 길게 가야 되고요. 반면 경기가 아직도 좀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요. 경기 상승 가능성이 아직 스틸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면 듀레이션 짧게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한 세 꼭지를 봐야 된답니다. 듀레이션이라는 얘기는 채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저도 설명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기까지 남은 뭐 기간 또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오늘은 뭐 그냥 들으시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한번 분석해 보죠. 오늘은 어쨌든 주 목적은 달러 표시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달러 표시 미국 채권 직접 하거나 펀드가 아니라 오늘은 이제 ETF를 소개해 주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릴 표기가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제가 달러 표시 미국 투자 적격 채권이라고 하는데 쉬운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증권사에 가서 해외 주식 계좌를 오픈하셨어요. 거기서 미국 국채 투자를 하고 할 때 이 채권 투자한다는 컨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주식 계좌를 열서 환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본 통화가 달러가 되는 거고 달러 형태에서 미국 주식도 투자할 수 있고 채권 투자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달러 표시 국채 투자하는 ETF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럼 어떤 거 투자해야 돼라고 말씀하실 때 일반적으로 우리 가장 일반적인 것들은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일단은 미국 국채가 지금 보시면은 제가 여기 상품의 이름인 티커는 제가 화면에 관계상 좀 생략을 했고요. 미국의 메뉴에 있는 게 이제 아이쉐어 이제 상품 이름이죠? 아이쉐어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블랙락의 상품입니다. 코덱스, 코세프 하듯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단기 국채, 중기 국채, 장기 국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리고 마지막 하단에는 미국의 애그리게이트라고 해서 이거는 미국 국채를 한 70% 정도 포함하는 투자 적격 채권으로 돼 있는 이제 상품입니다. 근데 보시는 바처럼 아까 제가 펀드를 볼 때 한 세 가지 정도는 꼭 챙기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만기 수익률, 듀레이션, 신용 등급이 있는데 이미 제가 신용 등급 부분은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넷 중에서 이 네 상품 모두 다 가중 평균 신용 등급은 트리플 A. 미국 국채와 동일한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적격 우량 채권입니다. 그렇죠.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ETF 펀드 4개 모두 다 엄청나게 큰 펀드입니다. 다 10조 이상 되는 펀드고요. 특히나 맨 마지막에 있는 이제 US 애그리게이트 본드 인덱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있는 ETF 중에서 가장 큰 펀드입니다. 64빌리언이니까 원화로 하면 70조 이상이 되는 엄청나게 큰 펀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더 제가 첫 번째 질문 주신 거에 대한 이제 체크를 보면 첫 번째 만기 수익률을 봐야 되는데 기간에 비례해서 사실은 만기 수익률도 좀 달라지죠. 즉 만기가 짧을수록 만기 수익이 짧아지고 만기가 길어질수록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듀레이션을 말씀하신 이제 약간 어려운 개념인데 맞습니다. 근데 네. 그 보통 펀드를 투자하실 때는 만기란 개념보다는 민감도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훨 더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펀드를 보시면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 단기 국채 펀드의 듀레이션 1.8 그리고 만약 20년 만 국채 같은 경우는 17.7년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듀레이션이 17년이라는 거는 미국 국채 금리, 미국 국채 시장 금리가 1% 움직였을 때 들고 있는 국채 가격이 무려 17%가 반대로 움직이는 뜻입니다. 엄청나게 민감한 거예요. 반대로 듀레이션이 1.8년이라는 건 미국 국채 금리가 만약에 1% 올라간다고 했을 때 들고 있는 채권의 가격은 1.8%가 내려간다는 거죠. 결국 이제 할인하는 거니까 이거죠. 네, 잔존기간 맞습니다. 할인하는 예,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화면 다시 한번 좀 네.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맨 하단에 있는 이제 네. 미국의 이제 애그리게이트 채권 같은 경우는 국채를 70% 담고 있는데 요거는 보시면 상대적으로 만기 수익률이 기존의 순수 국채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2.6% 예. 조금 더 높고요. 듀레이션은 장기 국채나 중기 국채보다는 조금 낮아요. 그죠? 그래서 옆에 듀레이션과 변동성이 같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듀레이션이 길수록 변동성 커집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하단에 있는 미국의 애그리게이트 국채 같은 투자 적격 채권 펀드 같은 경우는 국채를 주로 갖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회사채를 우량 회사채를 조금 더 담아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듀레이션으로서는 약간 중립적이고 변동성도 약간 중립적인데 반면 쿠폰금리는 좀 높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이 외화 투자 계좌를 사서 살 수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 적격 채권의 ETF입니다. 예, 그러면 네. 지금 말씀하신 거 이제 종류나 좀 보여주신 거고요. 그 가운데 좀 추천해 주실 만한 펀드를 알려주세요. 예, 사실은 이제 박사님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제 금년 들어서 미국 국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요. 네. 지금 여기 지금 제가 방금 언급했던 채권 펀드들의 연초 이후 성과를 보시면요, 이게 연초 이후 성과인데 아까 미국 장기 국채 같은 경우는 무려 채권인데 현재까지 9% 났습니다. 네. 엄청난 수익이 났습니다. 올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AGG라고 투자 적격 채권만 하더라도 4.4%가 났습니다. 네. 절대 수익으로. 사실은 이렇게 채권 수익이 많이 났다는 거는 우리가 방금 좀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금리가 굉장히 많이 내렸다는 거죠. 그렇죠? 금리가 많이 네. 내렸기 때문에 그런 거서 오늘 지난밤에 미국 국채가 심지어 2%가 무너졌는데 네.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문제는 지금 만약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가격이 너무 올랐다면 즉 금리가 단기적으로 너무 내렸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이제 금리가 내리면 장기 국채를 투자해야 되는데 현재 시점에 단기적으로 장기 국채를 들어간다고 했을 때 가격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만약에 금리가 살짝 뜬다면 가격이 바로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량 채권 투자하고 싶은데 단기적으로 가격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좀 추천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제가 자료가 네. 이 대목에 추천하고 싶은 건 아까 제가 네 가지 종류 중에서 상대적으로 우량 채권이 좀 편입되어 있는 AGG 글로벌 투자 적격 채권을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글로벌 투자 적격 채권을 좀 추천드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한 3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상대적으로 쿠폰 금리가 좀 높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다른 채권 대비해서 순수 국채 대비해서 투자 적격 채권 같은 아까 좀 찾아주십시오. 아까 보여주신 그 ETF 말씀하시는 그래요. 그거 거죠? 갖고 말씀드리긴 낫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맨 하단에 있는 게 투자 적격 채권 네. 펀드인데요. 상대적으로 보시면은 쿠폰 금리가 2.6%로 일반 순수 국채보다 조금 더 높고요. 네. 두 번째로는 듀레이션이 미국의 중기 국채 펀드나 장기 국채 펀드 대비해서 듀레이션이 5.3년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죠. 즉 AGG 투자 적격 채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시간 가치는 일반 순수 국채보다 좀 더 높고 반면 혹여나 미국 국채가 다시 재차 반등을 했을 때 이론적으로 가격이 좀 빠져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건 민감도가 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에도 어느 정도 버퍼가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제가 순수 국채보다는 국채를 많이 편입하고 있는 투자 적격 채권인 US 애그리게이트 채권 펀드를 ETF 좀 더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표에 보시는 거에 보면 마지막에 있는 그 ETF이거든요. 표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면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가능하면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네. 지금 말씀해주신 이제 AGG라고 하는 건 약자니까 큰 의미 없고요. 애그리게이트 펀드라는 거고요. 보면 만기 수익률이 2.6%고 남은 쉽게 그냥 남은 기간이 5.3년 듀레이션인데. 근데 이제 정 안 돼서 가격이 불리해도 5.3년 기다리면 2.6% 수익은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네,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 그냥 민감도 좀 네네. 낮은 펀드다 보시면 근데 될 것 어쨌든 같고. 그렇게까지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자율 변동을 보고 아무 때나 또 사고 팔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거죠. 네, ETF는 맞습니다. 주식처럼 그렇죠. 그럼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어쨌건 간에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경기 침체도 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량 채권을 투자하긴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가격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격 부담도 좀 해소를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네. 애그리게이트 채권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방법을 ETF로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상품에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은 어떤 겁니까? 네. 네, 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런 국채를 펀드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데 혹시나 이게 그 주식을 갖고 있지 않고 채권만 이제 미국 국채만 투자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게 비록 국채지만은 사실은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 연초 이후에 미국 국채 금리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동반된 국채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만약에 미국의 경기 부양책 금리 인하가 좀 잘 작동되면 오히려 금리가 좀 올라갈 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가격을 좀 조정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우리 단기적 가격 변동 리스크에 좀 인지를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가능하면은 아직까지 바로 우리의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미국 금리 인하 카드 때문에 유동성이 공급되기 때문에 경제는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채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주식 자산을 같이 밸런스 있게 투자해서 포트폴리오 어프로치를 하시는 걸 좀 추천을 좀 드리고요. 네.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그 아까 애그리게이트 채권을 오늘 추천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거를 경기 확장 국면, 그러니까 본격적인 경기 침체 국면까지 계속 끌고 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즉 본격적인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오늘 제가 아까 그 박스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 정통적인 미국의 장기 국채를 투자하는 걸로 좀 스위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들어가면은 이건 아닌데 제가 어떤 거 준비해드릴까요? 제가 이제 아까 박스 채권 종류 4가지 있는 거예요. 네 가지 채권 종류 나온 예. 거예요. 예. 네, 그 보시면은 지금 컴퓨터에 있는 거 잡아주십시오. 네. 그 박스가 그러니까 있는데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론적으로 경제가 꺾이게 되면은 금리 인하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듀레이션을 길게 해야 됩니다. 즉 최대한 장기 국채를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금리가 내리더라도 내가 가격이 올라가는 레버리지가 커진다는 뜻이죠. 즉 우리가 본격적인 경기 하락이 본격적으로 진입할 것 같으면 현재 제가 추천드린 애그리게이트 채권에서 미국의 그 장기 국채로 전환해서 경기 하락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그러니까 수익을 취할 수 있는 채권으로 좀 전환하기를 좀 추천을 좀 드립니다. 네.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표현이 맞을지 모르는지 한번 잘못되면 정정해 주세요, 대표님. 그러니까 싸우려면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칼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칼과 방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고 방패 쪽에 해당되는 게 사실은 채권 쪽이라고 보입니다. 창 쪽에 찌르는 게 이제 주식 쪽일 텐데 방패도 그냥 막기만 하는 방패가 아니라 지금 소개해 주신 방패는 방패를 가지고도 적을 또 이렇게 제압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은 뭐 거기서 어떤 뭐가 나와서 공격할 수도 있는. 그래서 채권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보면 주식의 성격이 있는 하이힐드 채권을 단기적으로 좀 볼만하다. 수익도 꽤 낮다. 오늘은 이제 우량주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방법인데요. 이건 저는 이제 상품의 가치로서도 그렇고 경기의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데도 꽤 도움이 돼서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미국 어쨌든 달러가 그렇게 생각만큼 약세를 또 안 가니 또 미국의 채권
금리는 떨어지니 미국 채권에 투자해 볼 만하다고 하는데 제 능력으로선 구체적으로 상품을 제시해 드릴 능력이 없었는데 오늘 마 대표님이 그 답을 쭉 가시네요. 예. MKH 글로벌 파트너스 마경원 대표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